다음으로 프로액티브 트라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액티브 트라이얼은 이미 대혈관 합병증이 있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피오글리타존의 2차 예방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이 임상시험 결과 1차 평가 변수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2차 평가 변수인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비치명적 MI, 뇌졸중의 복합에서는 피오글리타존이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신부전 입원이 피오글리타존군에서 약간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위험 당뇨 환자에서 피오글리타존은 대혈관 합병증 평가 변수의 위험을 감소시키지는 않았지만 주요 카디오바스큘라 2차 평가 변수에서 상당한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작용은 신부전 입원 증가, 그 다음은 약간의 골절 위험 증가, 그 다음은 코호트 스터디에서 우려된 방광암 위험 증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야 될 랜드마크 트라이얼은 매우 중요한 연구입니다. 바로 엠파레그 아웃컴 연구인데요. 엠파레그 아웃컴 연구는 카디오바스큘라 고위험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새로 개발된 SGLT2 이니비터인 엠파글리플로진의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엠파글리플로진을 사용했을 때 1차 결과인 심혈관 사망, 비치명적 MI, 비치명적 뇌졸중이 예방되는 극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더 나아가서 심혈관 사망,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신부전 입원 예방 효과도 나타났고 더 나아가 체중 감소, 허리둘레 감소, 수축기 이완기 혈압도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말로 드라마틱한 연구 결과로 처음 엠파레그 아웃컴 연구 결과를 학회에서 들었던 당뇨병 전문가들이 기립박수를 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써머리해보면 당뇨가 있는 40에서 79 사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엠파레그 아웃컴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심혈관 질환이나 대혈관 합병증이 동반된 당뇨 환자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엠파글리플로진을 투여했을 때 심혈관 사망, 넌피탈 MI, 넌피탈 스트로크가 대조군에 비해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더욱 극적인 것은 올코즈 모탈리티가 대조군에서는 8.3%인데 엠파글리플로진군에서는 5.7%라는 이런 매우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로 처음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를 보여주었던 리라그로타이드의 레더 연구입니다. 이 연구 결과 1차 복합 결과인 심혈관 사망, 비치명적 MI, 비치명적 뇌졸중 발생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고 그와 함께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도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당뇨가 있으면서 심혈관 질환, 대혈관 합병증이 있거나 리스크 팩터를 동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라그로타이드와 플라시보를 비교했을 때 카디오바스큘라 모탈리티, 넌피탈 MI, 넌피탈 스트로크가 대조군에서는 14.9% 발생했지만 리라그로타이드군에서는 13% 발생하였고 올코즈 모탈리티가 대조군에서는 9.6% 발생했지만 리라그로타이드군에서는 8.2% 발생하는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엠파렉 아웃컴 연구와 레더 연구가 당뇨 진료 지침에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연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뇨 치료의 새 시대를 연 리더 연구와 엠파렉 아웃컴 연구가 시행된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때 경고혈당 강화제의 새로운 루키로 나타나서 당뇨병 치료제 시장을 휩쓸었던 약이 있습니다. 바로 아반디아라는 약인데요. 아반디아 약은 2000년대에 출시가 되어서 그 당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당뇨병 전문가들의 그 촉망을 받는 약제로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타아나리시스 결과 아반디아, 로시글리타존군에서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와 신부전 입원이 증가한다는
정말로 놀라운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반디아 쇼크라고 9시나 8시 뉴스에도 다루어질 정도로 매우 논란이 되고 극적인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FDA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FDA에서 낸 대응책은 혈당을 강화시키는 약제로 출시되는 약들은 반드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세이프티, 즉 CV 아웃컴 세이프티를 증명하는 대규모 임상 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반디아 이후에 개발되고 출시가 예정된 약제들은 다 CV 아웃컴 세이프티를 보여주는 대규모 임상 시험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CV 아웃컴 스터디를 테스트를 받게 된 첫 번째 약들이 DPP-4 인히비터들입니다. DPP-4 인히비터들은 이렇게 대규모 CV 아웃컴 테스트를 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몇 가지 약제들은 부작용까지도 보여주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삭사글립틴이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는 증가시키지 않았지만 심부전 입원은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로그립틴도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는 증가시키지 않지만 심부전 입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CV 아웃컴 스터디, CV 아웃컴 세이프티를 보이는 임상 시험을 할 때 2015년도에 드라마틱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엠파렉 아웃컴 연구인데요. 엠파글리플로진이 그 이전 시대의 혈당 강화제에서는 기대하지도 않던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예방 효과와 심부전 입원 효과와 메이저 어드버스 레날 이벤트 예방 효과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뇨 진리지침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변곡점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GLP-1 리서터 아고니스트인 리라그루타이드가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예방 효과를 보여주며 그와 함께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다른 GLP-1 리서터 아고니스트도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에 속속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가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메이저 어드버스 레날 이벤트 예방 효과를 속속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SGLT2 인히비터의 임상시험 결과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엠파렉 아웃컴 연구에서는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예방 효과가 나타났고 엠퍼러 리두스드 연구에서는 자심실 박출률이 감소한 만성 심부전 환자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엠퍼러 프리저브드 연구에서는 자심실 박출률이 보존된 심부전 환자에서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엠파 CKD 연구에서는 당뇨가 없는 CKD 환자에서의 심혈관 질환 예방과 신장 질환 진행 예방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SGLT 인히비터인 다파글리폴로진의 경우에도 디클레어 팀이 연구에서 심부전 입원과 신장 기능 악화 예방 효과, 다파 하트페일러 연구에서 자심실 박출률이 감소한 심부전의 CV 아웃컴 예방 효과, 다파 CKD 연구에서 당뇨가 있든 없든 만성 콩팥병 환자에서 심부전 입원이나 심혈관 사망, 그리고 신장 질환의 진행 예방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임상시험 결과들이 축적이 되자 심장학 대가인 유진 브라운 발트는 SGLT2 인히비터를 21세기의 스타틴으로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스타틴은 이제 더 이상 이상지질혈증 약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제가 아닙니다. 이제 스타틴은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는 ASCVD 예방약, ASCVD 치료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SGLT2 인히비터는 이제 더 이상 혈당 강화제가 아닙니다. SGLT2 인히비터는 당뇨 환자에서 ASCVD 예방약이고 더 나아가 당뇨와 무관하게 심부전 치료제 예방약, 그리고 만성 콩팥병 치료제 예방약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로 드라마틱한 새로운 루키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SGLT2 인히비터는 처음에는 당뇨약으로 개발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이젝션 프레셔가 증가했던 감소했던 관계없이 하트 페일리어 치료제이자 더 나아가 급성심부전 상태의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는 치료제, 그리고 당뇨 여부에 관계없이 CKD 치료제로서의 위상을 공고하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SGLT2 인히비터의 기전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의 혈당 조절 기전은 정상적으로는 사고체에서 포도당이 여과되고 근위세균관에서 대부분의 포도당이 재흡수되게 됩니다. 따라서 미량의 포도당만이 배설되거나 또는 거의 배설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는 포도당이 여과될 때 근위세균 안에서 포도당 재흡수가 감소하고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 포시가 같은 SGLT2 인히비터를 사용하게 되면 포도당이 사구체에서 여과되고 나서 근위세균 안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를 할 때 SGLT2 인히비터가 포도당 재흡수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소변을 통해서 포도당 배출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렇게 증가된 포도당 배출량은 하루에 약 70g 정도의 포도당인데, 즉 하루에 약 한 280칼로리, 즉 300kcal에 가까운 양이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SGLT2 인히비터는 사고체에서 여과된 나트륨이나 나트륨과 혈당을 재흡수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고체 여과액에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증가된 나트륨이 신세뇨관의 치밀반에 작용해서 사고체 옆장치인 정스타 그라멜룰 아파라투스 세포로부터 레닌을 방출시키는 것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즉, 투브러 글라멜룰러 피드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사고체 내압까지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고체 내압, 즉 사고체 고혈압을 호전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고체의 기능을 보존시키고 에스티메이티드 GFR의 감소를 예방하며 신장질환의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기존에 개발되었던 다른 이뇨제, 제일 대표적으로 라식스 같은 경우에는 사고체 여과액의 배설은 증가하지만은 사고체 옆장치인 정스타 그라멜룰 아파라투스의 덴스 마쿨라의 투블러 글로메룰러 피드백까지도 차단시키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사고체 여과가 증가하고 나트륨 배설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었고, 이 때문에 키드니 인저리까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GLT2 인히비터의 경우 SGLT2 인히비터가 재흡수를 차단해서 사고체 여과액에서 나트륨과 혈당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투블러 글로메룰러 피드백을 통해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걸려서 결과적으로는 사고체 내의 압력까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드백 효과가 있으므로 사고체 내의 압력까지도 감소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나타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함께 보이게 되었습니다. SGLT2 인히비터의 효과를 크게 보면 첫 번째는 당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글라이코슈리아 효과와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나트리유레시스 효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글라이코슈리아 효과는 결과적으로 칼로리를 하루에 약 280kcal, 300kcal 가깝게 배출시키기 때문에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혈당에 따른 염증이나 글루코톡시시티를 감소시켜서 아세로스크레로시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고, 글라이코슈리아와 함께 유리코슈리아가 함께 동반에 대해서 유릭 애시드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소변의 나트륨을 배설을 증가시키면 나트리시스가 나타나서 혈압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고, 나트리시스가 감소된 것이 마쿨라 덴사와 정스타 글로메룰러 아파라투스 쪽에서 튜블러 글로메룰러 피드백으로 작용해서 에퍼런트 아트리올의 컨스트럭션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는 사고체 내의 압력을 낮추고 사고체 고혈압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서 결국은 신장 보호 효과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체내 내에서 나트륨 배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플라즈마 볼륨도 감소하고 그것은 마요카디악의 워크로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서 심부전 악화와 심부전 입원을 예방하는 효과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SGLT2 인히비터는 심장을 보호하고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브레인에서 세타이어티와 노지아를 증가시켜서 식사량을 줄이고 가스트릭 모틸리티를 감소시키면서 인슐린을 증가시키고 글루카곤을 감소시켜서 혈당을 강화시키는 효과와 함께 여러가지 안티아소로제닉 이펙트를 나타내서 결과적으로는 아테로스크레시스와 심장 예방 효과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당뇨 환자의 카디오바스큘러 디지즈 발생, 즉 대혈관 합병증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두 약제인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DPP-4 인히비터를 비교해 보면 DPP-4 인히비터의 경우에는 메이스, 마요카드al 인팍션, 스트로크, 심혈관 사망, 토탈 데스, 심부전 입원, 레날 아웃컴 예방 효과가 플라시보와 비교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즉, DPP-4 인히비터는 혈당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혈당 강화에 따른 미세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만은 당뇨의 대혈관 합병증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MI, 스트로크, 심혈관 사망, 토탈 데스, 심부전 입원, 레날 아웃컴 예방 효과를 나타났고 세부적으로 보면 스트로크 예방 효과에서는 SGLT2 인히비터는 거의 예방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스트로크 예방 효과가 나타났고 심부전 입원 예방 효과는 SGLT2 인히비터가 더 좋았고 레날 아웃컴 예방 효과도 SGLT2 인히비터가 더 좋았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SGLT2 인히비터의 예방 효과를 수치적으로 그래프로 제시해 보면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심혈관 사망, MI 예방 효과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스트로크 예방 효과는 SGLT2 인히비터는 통계적으로 보여주지 못하였고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스트로크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토탈 모탈리티는 예방 효과가 거의 대동소이하였고 그런데 심부전 입원 예방 효과는 SGLT2 인히비터가 아주 좋았고 키드니 아웃컴 예방 효과도 SGLT2 인히비터가 아주 좋았습니다. 이처럼 당뇨 치료의 근간이 되는 랜드마크 트라이얼들을 알게 되면 왜 당뇨 진료 지침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왜 SGLT2 인히비터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를 우선적으로 공고하는가를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 유한준 님이 남긴 명언을 토대로 유홍준 교수님이 구절을 좀 고쳐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랜드마크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을 쭉 훑어보게 되면 왜 최근에 발표된 진료 지침이 당뇨 치료의 목표로 카디오레날 리스크 이벤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는지 그리고 ASCVD
발생한 환자나 ASCVD 고위험군은 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SGLT2 이니비터를 우선 사용하라고 했는지, 신부전이 동반된 당뇨 환자에서는 왜 SGLT2 이니비터를 우선 사용하라고 했는지, CKD가 동반된 당뇨 환자에서는 왜 우선적으로 SGLT2 이니비터를 사용하라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혈당을 피하는 것이 왜 당뇨 진료 지침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지 또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이런 임상시험 결과들이 누적이 되어서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는 이전에 전통적으로 되어 있던 프레임인 당화 혈색소 수준에 따른 혈당 치료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대혈관 합병증의 정도와 리스크 팩터에 따라서 어떤 약을 쓰라 라고 공고가 되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뇨가 있으면서 신부전, 만성콩팥병,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 또는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은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와 SGLT2 이니비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이 결정은 메포민 사용과는 무관하게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SGLT2 이니비터는 복합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심혈관 사망, 모든 사망, 심근경색, 레날 이벤트, 신부전 입원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는 복합 메이저 어드버스 카디오바스큘러 이벤트, 심혈관 사망, 모든 사망, 심근경색, 레날 이벤트, 그리고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문구를 한 번 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료 지침을 읽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료 지침을 읽는 것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진료 지침에서 왜 이런 권고를 하게 되었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그 근거가 되는 랜드마크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을 잘 이해하시게 된다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현대 당뇨 치료가 왜 이런 구조를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현대 다중조 치료의 한계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 까지 더 높은 관점에서 환자를 바라보고 치료할 수 있는 더 좋은 의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